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주성입니다. 오늘은 남성 호르몬과 정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정액과 남성 호르몬을 구분을 잘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졌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지를 어떻게 아세요? 그러면은 정액량이 많이 줄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정액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은 이제 혈액 중에서 우리가 혈액을 샘플링해서 거기서 이제 남성 호르몬의 그 수치를 우리가 측정해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정액은 우리가 이제 사정할 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남성 호르몬의 역할을 보면요. 남성 호르몬은 이제 신체적으로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뼈와 관절이 약해지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뭐 관절이나 또 뼈나 이런 근육 같은 것이 이렇게 약해지고 통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는 그 남성 호르몬의 역할은 모든 창조적인 욕구를 강하게 해줍니다. 성욕을 포함해서.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성욕도 떨어지고 창조적인 욕구도 떨어질 뿐 아니라 창조적인 생각이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머도 있어요. 은행에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사람들에게는 대출을 해주지 말아라. 왜냐하면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 사람들 병원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저분이 걸음걸이도 약하고 표정도 이렇게 기가 죽어 있고 그러니까 이 남성 호르몬이 얼마나 떨어져 있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남성 호르몬이 이제 언제 감소하느냐 보면은 나이가 들면 물론 감소합니다. 나이가 들면은 서서히 감소하는 게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젊은이들도 남성 호르몬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나이 든 사람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원인이 가장 많은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 또 중추신경계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대부분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중추신경계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게 되고요. 쉽게 짜증을 내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나이가 70, 80 되면요. 아무것도 아닌 일, 젊었을 때는 다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중추신경계가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중추신경계가 불안정해지면 그것을 극복할 힘이 없기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꼰대 소리를 듣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성 호르몬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혈액을 샘플링해서 3 내지 한 9 정도 노나그램, 3 내지 9 노나그램이 정상으로 보고 그 3 이하가 되면 이제 남성 호르몬을 이렇게 복용을 하거나 주사제로 치료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남성 호르몬이 정상으로 돌아오면 창조적인 욕구, 성욕을 포함해서 또 짜증을 적게 내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또 여성이 이제 폐경기 이후에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성 호르몬의 역할은 이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또 이 여성 호르몬은 이제 피부를 또 이렇게 예쁘게 해주고 그런 역할도 있지만은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정서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고 여자가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중추신경계가 불안정한 남자와 우울한 여성이 집에서 있게 되면 또 여성 호르몬이 떨어져서 또 조금 더 진행되면요. 여성들이 이 질투심이
억눌렸던 질투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른 사람하고 탁구를 친다든가 뭐 이런 거를 보면 못 참아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혼이혼이라는 게 호르몬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가 아주 대부분이 그 베이스에는 호르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이혼해서 행복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이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액의 문제는, 정액은 그 구성 성분이 한 2에서 한 5cc 됩니다. 이 동양인들의 정액 양이. 근데 그것이 한 65%는 정랑이라고 있습니다. 세미넬 베지클이라는 그 기관에서 65%가 형성되고, 또 전립선에서 한 35%가 형성되죠. 그래서 이제 정자, 이 고환에서 생성되는 그 정자의 그 숫자는 뭐 1억 마리 이상 되지만은 부피로 따지면 한 3cc 정도 됩니다. 3%. 이 정액 전체를 100%라고 그러면 이 정자가 차지하는 그 부피는 3% 정도 되기 때문에 정관 수술을 해도 이 정액의 그 양은 유관적으로 감소되는지를 분별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정액은 또 언제 감소하느냐면요, 나이가 들면 물론 서서히 감소합니다. 또 감소하는 이유는 뭐냐면 탈모약을 지속적으로 먹게 되면 정자가 감소하게 되고요. 또 전립선 비대증에 먹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 약의 종류가 하나는 전립선 사이즈를 줄이는 약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도를 넓혀줘서 소변을 쉽게 나오게 하는 약인데, 전립선 사이즈를 줄이는 약은 탈모약과 같이 정자 생성을 줄이고요. 또 요도를 넓혀주는 약은 정액이 요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방광 쪽으로 역류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한 10명에 한 2명 정도가 그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액의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약을 조절해서 또 사용하면 정액은 다시 또 원래대로 생성이 되고 또 요도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액과 남성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